안녕하세요. 부경TV 김태준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폭락을 기대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있지만 일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 둔화에서 고령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겪은 어려움이 고스란히 한국에 전해질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이야기죠. 우리보다 먼저 호황을 누리고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지금 서서히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보면 90년대 초 극에 달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멀지 않아 미래에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먼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일본 경제는 정말 그토록 닮아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본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인데요. 잃어버린 20년을 이해하려면 1985년 플라자 합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달러와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당시 수출 독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혔는데요. 플라자 합의 직전에 1달러 대비 240원이었던 엔화가 일주일 만에 8.7% 오르더니요. 88년에는 120원대로 100% 평가 절상되었죠. 평가 절상 무슨 뜻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린다면 85년도에는 240엔이 1달러라고 하면 88년에는 120엔이 1달러입니다. 일본 제품이 240엔이라면 수입을 하는 나라는 1달러에 사오는 것인데요. 88년도에는 240엔짜리 물건을 수입하면 2달러가 되는 거죠. 그럼 일본 제품을 수입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비싸진 일본 물건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이 둔화되겠죠. 그래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은 5%였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자금들은 다 같이 부동산 시장으로 모여들었죠. 이때부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5년 새에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 가격이 절정에 달했던 1990년에는요. 일왕이 거주하는 고교의 토지를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 땅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언제까지나 수요가 넘쳐날 것 같은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거품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91년부터는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89년 2.5%였던 금리를 3.25%까지 인상했고요. 이에 90년에는 6%까지 올려버렸습니다. 90년 4월부터는 부동산 융자에 대한 총량 규제가 시작되었고 92년 1월에는 보유세까지 올렸죠.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린 결과 1991년부터 25년간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약 50% 가까이 하락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반토막이 난 거죠. 심한 경우 바닥까지 치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정 가격에 도달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은 그에 따른 상대적 피로감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의 부동산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경북, 경남, 충북 등의 집값은 최고점 대비 약 20%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사정이 좀 다르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은 1년 뒤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 전체의 54.3%가 현재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면서도 1년 뒤에도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상은 어떨까요?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얼마 전 기준금리를 1.5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 낮추었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라든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더해졌다는 점은 일본의 버블 붕괴를 촉발한 원인 중의 하나인 보유세 인상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버블이 생성되어 반토막 맞을 것이라는 관점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길을 간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한국 경제 흐름과 같이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현상들도 결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일본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87년 한 해만 도쿄 땅값이 평균 30% 이상 올랐던 거에 비해서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 땅값 상승률은 각각 8%, 6% 상승에 그쳤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 속도가 완만한 것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 부양 명목으로 건설 투자와 그로 인한 주택 공급이 늘어났는데요. 우리는 현재 건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주택 임대사업자 활용으로 인해서 의무 보유 기간만큼은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본처럼 급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의 경우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 금액을 다른 산업기관 사업의 재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매수에 열을 올린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심 부동산을 앞다투어 사들이다 보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침체를 끌고 들어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자금들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0억 초과 거액 계좌 잔액이 6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예금의 대부분은 기업 예금이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실물자산 투자가 안전자산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더욱 몰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앞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서울의 부동산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내적인 불확실성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반토막 날 테니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 올라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상들이 일본의 과거와 비슷해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루고 미루어서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보다는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2008년에도 일본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서 우리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과연 폭락에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상승론자이다, 폭락론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